안녕하세요. 이길상입니다. 우리나라 커피 역사의 첫 페이지는 누구로 시작할까요? 커피 마니아였던 고종? 아니면 고종에게 서양 음식을 만들어준 독일 여성 손탁?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입니다. 우리나라 커피 역사가 나폴레옹에서 시작된다는 신기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그 신기한 이야기, 즉 나폴레옹에서 시작되는 우리나라 커피 역사의 첫 페이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에 취임한 것이 1804년인데 2년 후인 1806년부터 10년 동안 유럽 대륙의 모든 항구는 봉쇄됩니다. 이른바 대륙 봉쇄령이죠.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으로 들어오는 모든 배, 특히 영국 선박이나 영국을 거쳐 들어오는 모든 선박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역사적으로 프랑스를 괴롭혀온 경쟁국 영국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산업혁명을 이루겠다는 야망이었습니다. 프랑스보다 먼저 산업혁명을 달성한 영국 경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나폴레옹의 의지가 담긴 것이 바로 이 대륙 봉쇄령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원군이 취했던 세국 정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맞서 영국도 해상을 봉쇄해서 프랑스의 대외 무역을 방해했습니다. 유럽 대륙은 바다를 통한 무역이 막힌 채 독자적으로 산업화를 추구하고 자급자족을 실천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꽤 많은 분야에서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대륙이 영국의 도움 없이 산업화에 성공하고 자급자족에 또한 성공합니다. 예컨대 인도에서 수입하던 목화를 직접 심었고 방직 기술도 독자적으로 개발합니다. 중남미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사탕수수를 대신해서 사탕무를 심었습니다. 이 사탕무에서 설탕 만드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커피죠. 유럽 대륙에서 도저히 재배할 수 없는 것이 커피입니다. 커피는 아시는 것처럼 기후와 토양에 굉장히 예민한 식물입니다. 결국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서 가짜 커피인 치커리 커피가 유행합니다. 각성 효과는 전혀 없고 커피와 비슷한 맛만 내는 것이 이 치커리 커피죠. 16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0년간 마시던 커피가 유럽 대륙에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커피 애호가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1814년 봄 유럽 대륙을 공포에 떨게 했던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지중해의 엘바 섬으로 결국 추방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듬해인 1815년 3월에 엘바 섬 탈출에 성공했지만 6월에 벨기에의 워털루에서 이 전쟁을 했고 이 전쟁에서 패한 후 영국 군에 생포됩니다. 영국에 의해 대서양 한복판의 외딴 섬인 세인트 헬레나로 보내졌죠. 이곳에서 커피와 함께 조용한 나날을 보내던 나폴레옹은 1821년에 사망하여 그곳에 묻혔습니다. 대륙 봉쇄령이 해제되자 유럽인들은 드디어 10년 만에 치커리 커피에서 해방되어 진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커피 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에서 귀족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산업화의 영향, 산업화에 따른 소비력의 증가를 배경으로 등장한 게 커피 붐입니다. 이때 새로 등장한 커피 생산국
브라질이 본격적으로 커피의 생산과 수출을 시작함으로써 이 커피 가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서 유럽의 상류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커피를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대도시를 중심으로 커피 하우스와 카페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멸망이 가져온 효과입니다. 이때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조선의 커피 역사를 바꿀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1814년 5월 14일 프랑스 북서쪽에 있는 르망이라는 도시의 교회에 있는 작은 마을 샤또 쥐 루아르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농부였지만 신앙심이 두터운 아버지는 자신처럼 착한 아이로 자라라는 뜻에서 자신의 이름을 아이에게 물려줬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메옹 베르네였습니다. 시메옹도 그의 부모도 마을 사람 누구도 42년 후 그가 장경일이라는 조선 이름을 얻고 조선 땅에서 커피를 마신 최초의 인물이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메옹이 태어난 것은 나폴레옹이 엘바 섬으로 추방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15일이 지난 5월 19일에는 나폴레옹의 아내죠. 조세핀이 사망하였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시메옹 베르네가 태어나고 성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시메옹 베르네는 어린 시절부터 커피를 접할 수 있었고 커피 마니아가 되었습니다. 만일 나폴레옹이 멸망하지 않았다면 시메옹 베르네는 커피 마니아가 되기 어려웠고 그렇다면 그가 조선에서 커피를 마신 첫 인물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나폴레옹의 패배, 그 세계사적 사건이 우리나라 커피 역사의 첫 페이지에 영향을 준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세계사와 구분하거나 세계사와 별개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시메옹 베르네는 고향에서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프레신의 소신학교를 거쳐 르망 대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1834년 10월 그가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사망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이 대신학교 재학 중이던 1837년 5월 23살의 나이에 사제서품을 받고 이듬해인 1838년 10월 모교인 르망 대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교수 생활을 하며 그는 선교사가 되려는 열정을 키웠고 결국 이듬해인 1839년 7월 파리 외방전교회에 입회하기 위해 고향을 떠납니다. 이 고향집에는 홀 어머니와 하나뿐인 누이 동생이 남았습니다. 시메온이 외방전교회에 입회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홀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신앙심만큼이나 아들과 오빠에 대한 사랑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메온은 해외 선교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소명이라는 믿음을 더욱 키웠습니다. 1839년 11월 28일 베르네 신부는 드디어 기다리던 출발 명령을 받았습니다. 동아시아의 마카오로 떠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카오에서 최종 임지로 향할 예정이었죠. 베르네 신부의 희망 선교지는 베트남 북부 통킹이나 남부 코친 차이나였습니다. 이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곳으로의 잠입이 어려우면 타타르, 즉 시베리아 남쪽이죠. 중국, 조선이 그 다음 후보지였습니다. 이 베르네와 동료 선교사 2명은 1840년 1월 15일 프랑스 북서부의 작은 항구 르 아브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폭풍으로 출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항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우유와 설탕이 듬뿍 들어있는 달달한 커피를 마시며 바다가 잠잠해지기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홀 어머니와 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슬픔을 아는 채 베르네 신부는 바다를 바라보며 한 달가량 기다려야 했습니다.